안녕하세요. 모두가 취업하는 그날까지 취업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전해드리는 모두의 채용 톡톡 한가현입니다. 오늘은 포스코 DX의 채용 소식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디지털 트윈 시뮬레이션, 디지털 트윈 3D 가상화 부문에 신입 및 경력 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입사 지원은 온라인을 통해 가능하고요. 마감은 4월 30일 오후 11시 59분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모두의 채용 톡톡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 전국 일자리 톡톡입니다. 전국 일자리 톡톡 먼저 포항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포항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의 강미승 주무관 연결합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포항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강미승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채용 정보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 첫 번째 소개해드릴 구인업체는 주식회사 신영 S&P입니다. 포항시 남구 연일읍 소재의 화물 운송 중개 및 서비스 업체에서 호이스트 운전원 1명을 모집합니다. 담당 직무는 코일 및 시트 제품 출하 업무입니다. 학력 요건은 고졸 이상으로 경력과 자격 면허 요건은 무관합니다. 근무 형태는 주 6일 근무이며 급여는 연봉 4,970만 원 이상입니다.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준비하여 워크넷 입사 지원 시스템을 통해 접수하시기 바라며 접수 마감은 5월 6일까지입니다. 네, 주식회사 신영 S&P에서 코일 및 시트 제품 출하 업무를 담당할 호이스트 운전원 1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주 6일 근무고요. 연봉은 4,970만 원 이상입니다. 이어서 다음 채용 정보 소개해 주시죠. 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구인업체는 주식회사 동성입니다. 포항시 남구 중앙로 소재의 자동차용 부품 제조업체에서 비파계 검사원 1명을 모집합니다. 담당 직무는 공장 내 파이프 비파계 자동 설비 검사 및 출하장 적재 업무입니다. 학력과 경력 그리고 자격 면허 요건은 모두 무관합니다. 근무 형태는 주 5일 3교대 근무이며 급여는 연봉 3,800만 원 이상입니다.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이력서를 준비하여 방문하시거나 이메일 워크넷 입사 지원 시스템을 통해 접수하시기 바라며 접수 마감은 4월 28일까지입니다. 네, 포항 소재 기업 주식회사 동성에서 비파괴 검사원 1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주 5일 3교대 근무고요. 급여는 연봉 3,800만 원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포항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의 강미승 주무관과 함께했습니다. 주무관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강원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춘천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의 김명주 주무관 연결합니다. 주무관님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춘천고용복지 플러스센터 김명주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채용 정보 소개해 주시죠. 네, 처음으로 소개해드릴 구인업체는 주식회사 중앙에너지입니다. 이곳은 춘천시 동래면 영수로에 위치해 있는 차량용 가스 충전, 집단 공급을 하는 사업장으로 회계사무원 2명을 모집합니다. 담당 직무는 전표 처리, 현금, 예금 관리 등 회계사무 업무이며 학력과 경력은 무관이지만 더존 프로그램 사용 가능해야 합니다. 급여는 205만 원이며 경력자일 경우 임금 협의 가능합니다. 주 5일 근무이며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고요. 접수 마감일은 4월 18일까지이며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졸업증명서를 준비하셔서 워크넷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춘천에 위치한 주식회사 중앙에너지에서 회계사무원 2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학력과 경력은 무관하지만 더존 프로그램을 다룰 수 있어야 한다고 하네요. 이어서 구인 소식 전해주시죠. 이번에 소개해드릴 구인업체는 대명 콘도입니다. 이곳은 홍천군 서면 한치골길에 위치해 있는 콘도 수영장 음식 사업장으로 홍천 비달디 파크 홀서빙 5명을 모집합니다. 담당 직무는 호텔 앤 리조트 내 레스토랑 고객 서비스 및 푸드와인 고객 추천 그리고 세일즈를 하는 업무이며 경력은 동일이나 유사한 직무에 1년 이상 경험자나 신입은 2년제 졸업 이상이며 급여는 연봉 2,840만 원이고 주 5일 근무에 주 40시간입니다.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근무이며 통근차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춘천고용센터 2층에서 내일 4월 14일 오후 2시에 만남의 날 행사를 합니다.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이력서를 준비하셔서 현장 면접을 보시면 됩니다. 네, 홍천에 위치한 대명 콘도에서 비발디파크 홀서빙 5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식음 레스토랑 고객 서비스와 세일즈를 담당하게 되네요. 춘천 고용센터 2층에서 내일 오후 2시에 만남의 날 행사를 한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춘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김명주 주무관과 함께했습니다. 주무관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전국 일자리 톡톡 함께하셨습니다. 톡톡. 취업 최종 합격을 위한 마지막 관문 자소서 면접의 핵심 사항. 오늘은 취업 건의 사항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더빅스쿨의 이건 강사님 나오셨습니다. 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취업 건의 사항 건의 오늘 사항. 두 번째 시간인데요. 맞아요. 어떠신가요? 아, 좋죠. 뭐 항상 저는 상큼한 사람이기 때문에 뭐 기분도 상큼하고 두 번째도 상큼하게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취업 건의 사항 기대가 됩니다. 오늘 우리 취준생들이 챙겨가야 될 주제로 어떤 거 선정하셨나요? 최근에 뉴스가 계속 연일 보도되는 것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네. 금리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금리 인상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한국은행이 2연속 금리를 고정했다라고 해요. 오, 네. 가장 큰 이유는 네. 사실은 아래 공포 때문이다. 아래 공포. 라는 이야기였거든요. 예. 그래서 그 아래 공포가 도대체 무엇인지 오늘의 주제로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와, 아래 공포. 사실 이 뉴스를 보다 보면 자막에 아래 공포라는 말이 정말 많이 나오는데 맞습니다. 정확히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 왜 공포라고 불리는지 알기가 힘들었거든요. 오늘 그쵸. 구체적으로 알게 되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취준생분들이 아래 공포하면 이제 완벽하게 알아가실 수 있도록 이제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 아래 공포가 도대체 정확히 뭘 의미하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어떤 거예요? 이제 R이라는 단어가 뭐의 약자인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 이제 R, 리세션. 리세션, 네. 침체인가요? 그렇죠. 경기 침체 자체를 뜻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네. 침체에 대한 공포를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 그러니까 한 나라의 경제 활동이 이제 네. 수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별로 안 좋은 상황을 말하는 거다. 이렇게 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어적으로는. 아, 네. 사실 근데 경제가 성장하는 시기가 있으면 침체하는 시기도 있고 이렇게 사이클이 돌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공포까지 이름을 붙일 정도로 사람들한테 공포심을 유발할 정도로 좀 심각한 거예요? 일단은 경기가 침체된다라는 의미 자체가 내포하는 것이 굉장히 다방면적으로 갖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이제 경기가 침체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만 하더라도 물건을 사기가 좀 꺼려지겠죠. 네. 뭐 예를 들면 일도 별로 없고 네. 그럼 이제 물건을 사기 힘들면은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은 또 뭔가를 생산해내거나 마케팅을 하거나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럼 자연스럽게 기업은 새롭게 물건도 안 팔리는데 사람을 뽑겠습니까? 아. 그 일자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예. 일자리가 줄어들면 당연히 또 내가 일이 없는데 네. 소비를 또 하겠습니까? 안 해요. 소비를 또 안 하겠죠. 네. 그러면 또 소비가 줄면 당연히 기업에서는 또 물건이 안 팔린다고 또 일자리를 줄이고 아.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이라고 생각하시면은 예. 약간은 그 공포스러운 분위기가 뭔지는 알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 그런데 이게 또 공포라고 의미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침체 시작? 갑자기 안 좋아 렛츠고. 라고 해가지고 렛츠고 하는 느낌이 아니라 예. 서서히 서서히 둔화되는 것이 보여지면서 네. 이거 이러다 큰일 나겠는데 하면서 계속 큰일 나는 아. 그런 것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이거를 공포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공포군요. 네. 사실 이게 이미 침체기가 접어들었다라는 뉴스가 심심치 않게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실제로 경기 침체가 되게 되면 우리나라는 어떤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일단은 우리나라가 가장 큰 고비로 보고 있는 게 이제 미국발 경기 침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사실은 경기 침체 중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제 최근에 뭐 주위에 보면은 다들 뭐 허리띠 졸라매야 된다. 맞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렇죠. 요새 좀 소비를 줄이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예. 맨날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렇죠. 소비가 보통 줄어들죠. 뭐 네. 하다못해 먹는 거라든지 마시는 네. 것부터 줄어들기 시작하고. 네. 그러니까 우리도 느끼고 있는데 여기서 더해서 플러스 미국발 경기 침체까지 오면은 그때는 이제 최악이다라고 평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그 이유 중에 첫 번째가 사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앞서 제가 한국은행이 금리를 고정했다라고 했잖아요. 네. 사실은 이제 경기 침체 말고 이제 인플레이션이라고 좀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그거를 막기 위해서 금리를 조금씩 인상하고 있었는데 또 미국을 따라가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도 침체기가 보이니까 기업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게 보이니까 네. 금리를 좀 어느 정도 중단을 했거든요. 네.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이렇게 좀 유지하다가 이번 하반기 때 한번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붐업해보자. 살아나보자. 약간 이런 의도가 담겨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갑자기 경기 침체가 생기기 시작한다. 네. 미국이 경기 침체가 일어난다는 거는 결국에는 전 세계가 경기 침체가 다시 또 수렁으로 빠진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항상 뉴스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외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입니다. 맨날 우리나라 경제 성장 하면서 항상 뒤에 따라오는 단어가 경상수지잖아요. 아, 네. 경상수지 흑자다. 수출이 너무 잘 된다. 수출 수입보다 화이팅. 화이팅.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네. 다른 나라가 침체가 오면은 아. 수출이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없어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수출 회복이 늦어진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 침체가 온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애초에 계획했던 대로 하반기에 다시 한번 살아나보자라는 거는 불가능에 가까워지는 거겠죠. 그러면 또 여전히 금융시장이라든지 기업체라든지 이런 모든 곳에서 네. 이런 침체가 더 가속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기 때문에 미국이 경기 침체가 이루어지면 우리나라도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 해주셨어요. 맞습니다. 그럼 미국의 경기 침체가 이루어진다는 거를 어떤 걸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건가요? 일단은 첫 번째로 봐야 될 거는 수출 실적이겠죠. 지금 수출 현재 실적. 우리나라 입장에서 아, 예. 3월의 수출 실적을 보니까 네. 실제로 굉장히 마이너스였다고 해요. 경상수지도 이럴 적자가 폭이 심해지고 있고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워낙 뉴스에서 많이 나오고 있어서 아마 취준생 입장에서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반도체도 거의 안 팔려가지고 네. 하이닉스에서도 이제 사채를 발행했다라는 아,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악실적을 보이고 있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첫 번째로 우리가 대외 제일 많이 반도체를 소비하는 국가 중에 하나인 미국이 침체기로 접어들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네. 미국이 지금 의도하고 인플레이션을 막고자 여러 가지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네. 그의 반작용으로서 어떻게 보면 의도된 걸 수도 있겠지만 고용 둔화가 이제 보여지고 있다라는 거죠. 미국이 고용 둔화를 일부러 시킨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왜요? 저도 이제 사실 이 개념 자체가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어. 왜냐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완전 고용 하면은 우리나라 지금 짱 최고 막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데 미국은 네. 고용이 많이 되면 될수록 좋은 거는 사실이지만 네. 너무 많이 되면 또 안 좋다고 하는 이제 나라입니다. 와,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렇죠. 이제 그 이유 중에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소비를 중심으로 경제가 활성화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전 세계의 단일 통화라고 할 정도로 이제 달러의 가치는 굉장히 높은 거고 네. 그걸로 인해서 사실 몇 억 명 이상의 인구가 내수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미국은 어떻게 보면은 소비 지향 국가이고 네. 그 소비가 잘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고용이 좀 어느 정도 활성화됐을 때 소비가 많이 이루어진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많이 일어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인식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고용률이 어느 정도 낮아져야 임금이 좀 낮아지고 사람들이 돈을 좀 못 벌어야 소비도 좀 지양하게 되지 않냐. 이런 측면에서 좀 약간 의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구인 이직 보고서에 따르면 2월에 미국 내 구인 건수가 993만 건으로 집계됐다고 해요. 네. 근데 이 수치가 뭐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실 텐데 네. 1,000만 건 이하로 떨어진 게 21년 5월 이후 2년 만에 지금 떨어진 거거든요. 아, 그래요? 구인이 많이 줄었네요. 그렇죠. 이제 조금씩 확실히 의도와 같이 지나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지난해 봄에 1,190만 건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에 계속해서 감소 추세에 있기 때문에 턴어라운드 했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진짜 미국의 고용 둔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침체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까 인플레이션을 잡는다고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일단은 인플레이션을 막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라는 거 의미 자체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어쨌든 노동자 입장에서는 노동을 하게 되면 당연히 임금을 받게 되고 네. 임금을 받게 되면 당연히 소비를 하게 되겠죠. 예. 근데 소비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자연스럽게 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특히나 이 완전 고용으로 가면 갈수록 사실은 기업 입장에서는 사람을 뽑기가 어려워지겠죠. 네. 그래서 미국은 사람 구인난이 있다라고 할 정도로 사람을 뽑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근데 그럼 구인난이 있다라고 한다는 건 다시 말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돈을 더 많이 줘야지 사람을 뽑기가 수월해진다는 거고. 비용이 많이 들겠네요. 그렇죠. 그럼 임금은 계속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네. 임금이 올라가면은 그냥 그러면 우리도 좋고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우리 모두가 윈윈하고 해피한 라이프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기업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지불해야 되는 임금을 자신들의 물건이나 서비스 비용에 녹여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물가가. 물건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런 고용과 임금이 올라가면서 인플레이션의 상승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일정한 양의 실업률을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이번 고용 둔화 자체 이벤트는 좀 미국이 의도했다. 네. 그리고 어느 정도 기다려왔던 소식은 맞다라고 평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다려온 소식인데 근데 반대로 다른 데에서는 아래 공포라고 부른다는 말이죠. 그쵸. 근데 되게 이게 역설적이에요. 맞습니다. 기다려왔는데 공포다. 이 말이 맞는 건가 맞아요. 싶은데요. 저도 이제 사실 이제 의도는 의도인데 예. 의도가 항상 좋은 측면으로만 귀결되는가 이건 또 퀘스천 마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적정한 수준의 실업률, 적정한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사실은 기다려온 소식인데 실업률만 올라가고 이제 고용률만 떨어지고 인플레이션은 그대로 있다면 사실 그것만큼 총체적 난국은 없겠죠. 완전 안 그쵸? 되겠네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어느 정도 일을 하고 물가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됐을 때 그게 네. 의도한 바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업률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인플레이션이 잡혔다라고 얘기하기가 굉장히 애매한 최근에 이제 CPI 지표가 지금 발표가 됐는데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네. 한 5.2%를 예상했는데 조금은 낮아진 건 맞습니다. 한 5% 정도로 발표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살짝은 낮아진 건 맞지만 네. 실업률의 상승폭보다는 조금은 덜하다. 라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리를 계속해서 올리려거나 동결하려고 하는 조짐도 있고요. 이게 모든 게 같이 움직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IMF 같은 경우에도 네. 이런 모든 지금 트렌드, 환경들을 다 보고 나서 앞으로 5년간 전 세계 성장률을 연평균 3% 정도로만 잡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3%면은 굉장히 적은 수치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어느 정도 수치인지라고 하면요. 지난 20년간의 5년치 평균이 3.8%였어요. 그러니까 지난 20년보다 못한 5년을 겪게 될 것이다. 되게 천천히 가자 이렇게 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갈 수밖에 없다. 이제 1990년 이후로 우리는 가장 낮은 수치의 성장률을 보일 것이다. 네. 침체가 될 것이다라고 공언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이 가장 큰 이유가 세계 경제의 핵심인 미국이 휘청휘청하려고 하는 조짐이 보이니까 아무래도 IMF에서도 이걸 염두에 두고 발표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취준생 입장에서는 그렇게 환영할 만한 소식은 아닌 것 같아요. 말씀하셨듯이 실업률 만들기, 고용 둔화 이런 것들이 취준생들한테는 악재로 작용할 것 같은데. 악재죠. 이거를 뭐 긍정적이다. 너무 잘 됐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럴 수가. 오히려 막상 보면은 이제 코로나 때 취업이 잘 안 됐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거보다 코로나 끝나고 있고 지금 엔데믹이라고 하는 지금 상황이 훨씬 더 취업이 어려워지고 있다. 오히려 그때는 양적 완화라고 해가지고 여러 기업이나 국가에서 돈을 많이 풀어서 어떡해요. 채용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상황을 가장 실감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 기업이잖아요. 네. 기업 입장에서도 최근에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라든지 하는 곳들에서 마케팅 비용을 70% 이상 삭감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물건이 잘 안 팔릴 게 뻔하니까 마케팅을 굳이 해야 될 필요성이 없겠죠. 그럼 이제 비용을 삭감한다라는 건 단순히 이제 마케팅이라든지 생산량만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반도체 수급량도 일정치 않다 보니 그 생산량도 줄여지고 있는 마당에 그거를 생산할 인력을 굳이 신규 채용을 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채용 규모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신입 채용 같은 경우에 더더욱이 좀 손에 꼽을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나마 이제 간간히 나오는 것들이 경력직 채용이 많아지고 수시 채용
이제 네. 그때그때마다 진짜 필요하면은 채용을 하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염두를 해두셔야 될 필요성은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이거를 너무 부정적이다, 최악이다라고만 얘기를 하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네. 그것만큼 안 좋은 게 있지 않을까요? 세상을 원망하면서 하루하루 소주만 마시면서 방에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좀 여기 안에서도 기회 요인을 보고 아. 이거를 좀 인지한 상태에서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들을 네. 굳이 막 세상을 원망하면서 하기보다는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오늘 취업 건의사항 상큼하게 시작했는데 좀 우울한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취준생들은 어떤 준비, 대비를 해야 되는 걸까요? 일단은 채용이 조금은 덜하다라고만 얘기를 한 거지 네. 채용을 안 한다는 건 아니잖아요. 네. 지금 채용 공고 방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나와가지고 많이 소식을 전해주셨잖아요. 예. 그만큼 이제 기업들에서 뽑기는 뽑습니다. 양이 적은 것뿐이지. 아. 그렇기 때문에 기회는 계속해서 염두를 해둬야 되고 앞서 네. 말씀드렸듯이 이게 현상이라는 거를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오. 항상 호황만 있을 수는 없고 네. 불황도 있고 침체도 있을 수 있으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손으로 바꿀 수 있는 것들은 없다라고 한다면요. 이 현실에서 변화를 추구하기보다는 이 현실을 인지하고 이것들이 어떻게 지금 현재 내가 지원하고 있는 직무와 연결고리를 가질지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아래 공포와 함께 경제 상황의 변화라든지 뭐 네. 아니면 시장의 변화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좀 면밀히 이해하고 분석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혹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구체화할 때 비로소 내가 채용 규모가 적다 할지라도 실제 내가 원하는 직무가 떴을 때 면접을 가거나 자소서를 쓸 때 네. 최근의 이슈라든지 관심 있게 보는 이슈와 대응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면접에서 내 직무가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될지라든지 하는 거에 대한 답변을 좀 더 구체화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놓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래 공포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게 되시고 또 이에 대한 대비책도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안다라는 개념이거든요. 안다. 그래서 예. 이제 아는 것부터 시작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 아는 내용을 연결하려는 노력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아래 공포라는 개념이 뭔지는 이제 아실 거고, 네. 그럼 아래 공포에 따라서 실제로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사실 1차적인 거거든요. 뭐 대표적인 많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예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은 네. 최근에 금값이 진짜 역대급을 찍었다고 해요. 완전 높아졌잖아요. 네, 엄청 네. 부럽습니다. 좀 샀어요. 샀어요? 예. 소비 안 하신다더니. 아, 그건 소비가 아닌가요? 예, 투자인가요? 예, 투자로 멀리 보려고. 그렇죠. 예. 뭐 한 재작년쯤에 이제 돌잔치를 했던 집에서는 이제 개 탔다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금값이 올랐다라고 해요. 네. 이제 근데 달러랑 채권 금리가 동시에 떨어지니까 사실은 이제 금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세인 거거든요. 근데 이게 단순하게 봤을 때는 이제 금이라는 것을 투자처로 보고 그냥 금값이 올라간다라고만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 금을 원자재로 한번 생각을 해봐서 직무와의 연결고리를 한번 가져보자라고 오. 생각을 해보시는 거를 예를 들고 싶어요. 그런 생각은 못 해봤는데요. 그렇죠. 저희가 네. 이제 항상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이제 시청하고 있는 컴퓨터라든지 네. 아니면 TV라든지 하다못해 스마트폰까지도 사실은 금이라는 게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정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금이라는 거에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거는요. 원자재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거 의미를 담고 있고 수급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는 걸 담고 있거든요. 그 기업 입장에서는 생산해낼 때 생산 비용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러면은 이 기초 재료를 수급하는 직무, 대표적인 예시가 이제 구매 직무겠죠. 네. 구매 담당자 같은 경우에는 조달 비용 같은 것들을 고려하는 것이 가장 프라이어리티, 제일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생산량에 따라서 수급도 조절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타이밍에 얼마의 재료를 수급할지를 항상 이걸 모니터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당장 생산의 문제도 비용의 문제 그렇게 수급해 왔을 때 또 침체가 발생할지 이런 거시적인 안목과 시각들을 바탕으로 네.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서 그거에 따라서 전략을 짜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연결되는 거죠. 단순히 침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침체에 따라서 금리가 올라간다든지 원자재가 영향을 미친다든지 수급에 영향을 미친다든지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내 직무에 어떻게 연결고리를 가질 것이며 그 연결고리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시장은 어떻게 변화할지까지 생각해 놓으신다면 자기소개서도 그렇고 면접도 그렇고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겠죠.
네, 상황에 대처하는 법을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반대로 이런 아래 공포, 기회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들도 있을까요? 일단은 침체 자체가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네. 뭐 방금처럼 우리 MC분께서 얘기했듯이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금을 미리 투자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기회였죠. 네. 금값이 굉장히 올랐으니까. 네.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보지 말고 좀 더 거시적으로 봤을 때 네. 국가적으로 침체라는 것을 어떻게 이겨내는지 보시면은 이게 기회가 될지 위기가 될지가 보이거든요. 사실은 침체라고 아래 공포라고 표현하는 거, 리세션이라고 표현하는 게 네. 1929년 이후에 나온 거예요. 그때 사실은 우리가 아주 유명한 대공황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아, 네. 그렇죠. 디프레션이라고 보통 표현하죠. 그래서 이 디프레션보다는 사실은 덜 심각한 상황을 리세션이라고 표현하기 위해서 분할해서 호황과 불황과 그 사이에 언저리에 있는 침체를 나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아직은 불황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등할 기회는 항상 염두를 해두고 있겠죠. 여기 나라에서도 굉장히 많이 열심히 그런 것들을 할 거고요. 그래서 경기 침체가 되면요, 각국 정부는요 이거를 벗어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펼쳐요. 뭐 대표적인 예시로 네. 우리가 코로나 때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갑자기 코로나 때문에 이런 경기 침체가 예상이 되니까 각 나라에서는요 굉장히 많은 비용을 쏟아붓고 금리를 굉장히 낮추고 하는 그런 공급된 유동성을 공급하는 그런 노력들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그 유동성이 공급되면 당연히 소비가 진작될 수밖에 없고요. 그런 전략을 취급하는 것이 단순히 그냥 이때만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네. 계속해서 반복되는 패턴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 얘기는 침체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한테는 또 다른 기회 요인을 만들어주고 있는 요소가 될 거고, 기업들은 이거를 위해 가지고 전략을 면밀하게 분석해놓고 짜놔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또다시 기회가 온다 이런 말씀 해주셨어요. 그럼 우리 취준생들이 이것만큼은 찾아보고 생각하면 좋겠다 하는 것들 말씀해 주시죠. 한 3가지 정도만 네. 딱 포인트로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시장 금리 상황과 금리에 따른 자신의 산업군에서의 영향을 한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금리가 네. 높아지면은 뭐 금융권에서는 어떻게 될지, 혹은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반도체 산업군에서는 어떻게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환율의 변동과 이에 따른 산업군의 영향도 한번은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소비자의 소비 패턴의 변화들이랑, 그리고 지금 현재 지원하는 기업과 산업들이 취하고 있는 액션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면밀히 분석해 놓으시면요, 여러분들이 면접에 가서 혹은 자기소개서를 쓸 때든 할 말이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오늘 좋은 말씀, 꿀팁들 잘 알아갑니다. 지금까지 더빅스쿨의 이건쌤과 함께했습니다. 쌤 감사합니다. 네, 모두의 채용 톡톡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톡톡!